겁먹으면 잡아먹힌다. 근데 안 먹을 수 있을까? 빈말로도 칭찬하기 어려웠던 포체티노의 PSG였는데 직전 리그 경기에서 완성형 퍼포먼스를 보여준 맨시티를 잡아냈습니다. 베라티는 PSG의 로직을 완성시켰습니다. 압박 한 장 정도는 우습게 껴버리면서 후방 빌드업은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로 하는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. 물론 오늘 맨시티에게 당한 압박이 강한 편이 아니었기에 진짜 강한 압박을 당하면 얼마나 퍼포먼스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. 맨시티가 스스로 경기를 그르친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. 맨시티는 첼시전과 거의 흡사한 선발과 비슷한 운영을 준비했지만 압박 수준이 그날과 너무 달랐습니다.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넣어서 M&M이 공을 못 잡게 하자는 것, 아예 내려앉아서 누가 공을 가져도 할 게 없게 만들자는 것, 크게 두 종류의 수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.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 이도 저도 아닌 수비를 했습니다. 애초에 맨시티는 내려앉을 수가 없는 팀이었던 것이 문제입니다.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. 첫째는 맨시티가 경기를 4-3-3으로 준비했다는 점입니다. 맨시티 측면 날개의 선수들은 수비 시 미드필드에 있기보다는 전방에 머물렀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일선을 라인맨 삼아 팀 전체로 강하게 몰아치지 않으면 3톱은 내다버린 게 되어버립니다. 중앙 미드필더들은 계속해서 측면에 벌어진 네이마르와 메시, 음바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네이마르나 메시가 공을 잡을 것 같으면 바로 헬프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르나 에레라는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고 공을 받아 전진 패스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. 공격수를 3명 쓸 거면 첼시전처럼 최전방부터 압박을 정말 빡세게 해서 공 전개를 아예 못하게 만들고 그 위해가 그했던 것처럼 네이마르 메시가 공을 받을 때 붙어주는 인원들이 파울로라도 끊을 각오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. 압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공간은 있는 대로 생기고 어디 하나 똑바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. 강한 압박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직전 경기와 거의 동일한 라인업이기에 체력적으로 완전할 수 없었던 점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 나에게 공격수들이 어설프게 위에 있기보다는 아예 내려와서 미드필드를 채워주는 게 나았을 것입니다. 둘째는 맨시티가 공격에 인원을 많이 투입하기 때문인데요. 이런 상황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은 필수적이 됩니다. 그런데 압박을 어설프게 넣으니 PSG 모든 선수들이 다 패스마스터가 되어버렸고 너무 쉽게 넓은 공간을 찾았습니다. 공격권을 상실한 직후에 수비는 조금이나마 작동했지만 골킥에서 시작되는 공격들은 하나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.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망가져갔고 결국 추가골까지 허용합니다. 수비 전술이 깨지는 바람에 맨시티의 점유율은 많이 떨어져 55%를 기록했습니다. 네이마르, 음바페, 메시라는 세계 최강의 업체력이 상대로 하여금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겠고요. 너무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허용해버린 점도 수비 전술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.